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벌써 11월의 공모주를 소개할 시간이 됐네요. 먼저 11월 1주차 일정부터 보시면요. ITI즈, 디어유, 비트나인, 지오엘리먼트 이렇게 아주 시작부터 몰아치는 느낌이에요. 일정이 다 겹쳐 있어서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고요. 오늘은 ITI즈의 기업 내용과 공모 관련 주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I즈는요, 디지털 금융 기반의 플랫폼 전문 기업이에요. 사업 분야는 크게 B2B 대상 디지털 파이낸스 솔루션과 디지털 플랫폼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파악이 안 되죠. 네, 회사의 주요 제품을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쉽더라고요. 우선 B2B 디지털 파이낸스 솔루션 부문에는 두 가지 상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파이낸스 코어 솔루션인데요. 구체적으로 신용평가 솔루션, 시장 리스크 관리 솔루션, 자산 관리 솔루션, 장외 파생 상품 관리 솔루션, R3S 계리 솔루션이 있습니다. 각 제품별 자세한 설명은 옆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금융기관의 신용 리스크를 계산해서 평가를 하거나 시장 리스크를 계산하고 그 리스크 한도 내에서 자본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거나 장외 파생 상품을 관리하거나 보험사의 재무 분석과 규정 준수 요구를 위한 계산식을 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요. 금융권의 컴플라이언스, 즉 법이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요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바로 ITI즈가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AI 빅데이터 솔루션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산관리 시스템, 시장 예측 시스템, 심사 시스템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AI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산관리나 시장 예측이나 금융권의 내부 심사 시스템을 더 세분화되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솔루션을 말해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B2B 대상 디지털 파이낸스 솔루션 부분이었고요. 넘어가서 디지털 플랫폼 부분은요. ITI즈가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어요. 이름이 예뻐요. 구름위라는 솔루션인데요. 단순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MS, 구글, 네이버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자체 AI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고객들이 희망하는 서비스 모델을 구름이 솔루션에다가 손쉽게 탑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플랫폼은 닥터 앤서의 플랫폼으로 활용된 바 있는데요. 닥터 앤서가 뭐냐면 의료 헬스케어 분야의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주도의 플랫폼 사업을 말해요. 이 구름이라는 플랫폼에서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질환 데이터들을 총 다 수집을 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거든요. 여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 질환 데이터가 제공이 될 수 있게끔 관리도 해준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ITI즈가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솔루션들을 주로 제공해 왔는데 이렇게 구름위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면서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의 진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주요 고객사는 보시다시피 은행과 증권, 보험, 공금융 이런 금융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병원과 대학, 정부 지자체들까지도 ITI즈의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은행 쪽에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JP모건 이런 제1금융권 중에서도 굉장히 탑 클래스들이 보여요. 그리고 금융공기업에는 한국거래소가 보이고요. 네, 그래서 주요 기관들의 솔루션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3개년간 매출 현황을 보니까요. 2018년만 해도 디지털 파이낸스 비중이 52.50%고 AI와 빅데이터 매출 비중은 5.86%밖에 안 됐어요. 구름이 플랫폼은 2019년에 개발됐기 때문에 2020년부터 매출이 잡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AI 빅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매출이
2021년 반기에는 49.24%까지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파이낸스 부분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기는 한데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든 반면에 AI 빅데이터 솔루션 쪽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아무래도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에 대한 수요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사실 간단해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파이낸스 코어 솔루션의 안정적인 꾸준한 성장과 구름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확장. 네, 파이낸스 코어 쪽부터 보면요. 금융권 컴플라이언스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금융권 레퍼런스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먼 사태 이후에 바젤 3 등 금융권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확보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AI 빅데이터 기반의 신규 서비스도 확장해서 제공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빠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쭉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B2B, 그러니까 금융권 대상으로 제품을 거의 다 판매했는데 사실 이런 IT 금융 플랫폼은 조금만 다르게 만들면 우리들 같은 그냥 일반 고객 대상으로도 충분히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맞춤형 자산 관리라든지 우리의 금융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컨설팅을 제공해 준다든지 개인 신용평가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B2C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이미 카카오, 토스, K뱅크 등등등 너무 쟁쟁한 경쟁사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현재 회사의 매출이 금융 관련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편인데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스마트 시티나 의료 데이터 분석이나 스마트팜 분야까지도 영역을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IT와 AI를 활용해서 도시 감염병을 관리한다거나 닥터 앤서처럼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원격 의료에 활용을 하거나 컨설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농업 관련 데이터들을 모아서 AI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IT 서비스라고 하면요. 뭔가 ITI즈뿐만 아니라 경쟁사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쟁사를 찾기 위해서 투자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우선 금융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솔루션들은요. IT 전문성뿐 아니라 국내의 금융 규제, 법규, 회계 기준에 대한 지식이 완벽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I즈를 포함해서 소수의 업체만 비슷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쟁사들이 제공 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클라우드 영역이나 의료 빅데이터 분석이나 스마트팜 AI 분석 이렇게 회사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분야는요. 이미 준비를 하고 있거나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ITI즈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에서는 얼마나 경쟁력을 갖게 될지 요거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했어요. 네, 그래도 회사가 정부 주도의 의료 빅데이터 사업인 닥터앤서 플랫폼을 공급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의료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모으고 유통, 활용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쪽에서는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도 계획하고 있기는 합니다. 계획 단계라서 어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공모자금은 금융 신규 사업 개발과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개발, 해외 사업 진출,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플랫폼 기술 연구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넘어가서 실적 보시면요. 실적은 그래도 2018년부터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을 했더라고요. 금융 규제도 강화되고 AI나 빅데이터 쪽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실적이 같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IT 관련 예산은 3,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요. 하반기까지 더해지면 작년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아직은 10% 미만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플랫폼 분야가 인건비는 낮고 수익성은 높은 산업이라서 앞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확장을 통한 이익률 개선이 더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회사 대표가 말하기를 2025년에는 20%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네, 재무 안정성 지표들은 아직은 업종 평균 대비해서 열의를 보이고 있어요. 사업 초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차입금 잔액이 조금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갚아 나가면서 부채 비율도 꾸준히 개선되기는 했고, 작년에 또 전환상환 우선주를 발행했는데 요거는 전부 다 부채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업종 평균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높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순이익을 창출을 하고 전환상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면 부채 비율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볼게요. 총 177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2,500원에서 14,300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총 공모 규모는 약 254억 원밖에 안 되고요. 예상 시가총액도 약 855억 원 수준이에요. 1,000억 원이 안 됩니다. 피코그램만큼은 아니지만 얘도 소형 종목에 속하네요. 네, 나머지 일정 체크하시고요. 청약은 신한금융투자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는 신주모직 93.2%, 구주매출 6.8%로 진행이 되는데 이성남 대표가 12만 주를 내놨더라고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최소 15억 원 정도는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에 20%나 배정을 했어요. 공모 규모가 크지 않은데 우리 사주의 20%, 좀 높은 비율로 배정을 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원하는 직원들이 이미 많아서 이렇게 배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선 20%를 잡은 것일 수도 있고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1인당 배정 금액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전부 다 소화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수 보시면 비율로 23.78%, 네,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금액으로 계산해도 20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유통 가능 금액이 낮은 종목들은요, 상장일에 매수세가 조금 붙어줘도 급등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게 되죠. 게다가 기존 주주 비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통 물량 측면에서 분명한 강점을 가지는 공모주네요. 네, 우선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보호예수 상황을 조금 살펴보니까 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가 작년에 상환 전환 우선주를 취득한 내역이 있었어요. 전부 다 보통주로 전환을 미리 해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한 채비는 이미 마쳤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총 66,670주고요. 다행히 1개월 보호예수가 걸려 있어서 상장 직후에 바로 시장에 풀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파인밸류 사모신탁도 상환전환 우선주로 투자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총 20만 10주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아직 전환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어차피 상장일로부터 6개월, 9개월 보호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당장의 위험 요소는 아니겠네요. 주식 매수 선택권도요. 미행사된 물량 12만 주가 있는데 2023년부터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신경 쓸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강점이 분명히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볼게요. 이런 조건들을 적용해서 비교 기업들을 골라냈고요. 그 중에서 PER이 40배 이상이거나 10배 미만인 종목들은 제외했더니 딱 두 종목이 나왔어요. 앱캐시와 위세아이텍. 두 종목의 펀은 각각 23.14배, 24.27배로 편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평균 내면 23.71배, 무리 없는 수준인 것 같고요. 주당 평가가액 산출할 때 ITIG의 2021년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에서 약 47억 원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3,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2021년 상반기 1, 2분기를 연환산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고평가를 위해 무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47억 원 정도에다가 적용퍼 23.71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1,124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18,400원을 도출했습니다.
할인율은 32.07%에서 22.28%를 적용했고요.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할인율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공모가 밴드 12,500원에서 14,300원이 산정된 겁니다. 그래도 공모가 산정이 비교적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 총 정리해놨고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뭐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아니고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계획 단계의 수준이라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게 될지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실적은 그래도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었고요. 공모주로서는 확실한 장점 하나가 있었죠. 유통 가능 물량과 금액. 그래서 다른 공모주와 만약에 일정이 겹치지 않았다면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비례까지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다 분석해보고 수요 예측 결과까지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끝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총 44만 4,250주 배정됐고요. 균등은 22만 2,125주가 되겠죠. 최근에 엔캠과 카카오페이의 청약 건수를 참고해서 보신다면 만약에 이렇게 진짜 최대치로 청약이 들어온다고 해도 균등 한 주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당 단가가 낮으니까 한 주는 큰 의미는 없겠고요. 청약 한도는 구간별로 요런데요.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다 200%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상단 기준 2억 2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청약 시 수수료 면제고요. 비대면과 은행 연계 계좌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 바로 청약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네, 일정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고 저는 28일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